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도모하는 시간, 병점고등학교 2019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쏙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리고 A, B는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때 A에는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 있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A 집합이 12배수가 되겠습니다. 12배수면은 12, 24, 이렇게 커져가는 숫자들인데, 자, 이런 집합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배수의 집합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자, 제 생각에는요, 12의 약수들이 좀 있을 텐데, 1, 12, 2, 6, 12, 3, 40 이런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의 배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6의 배수, 와, 당연히 6, 12, 18, 24 해서 쭉 나가면 12하고 24 이런 숫자가 있겠죠. 자, 왜냐면 12의 약수들이기 때문에 약수의 배수를 가게 되면은 이런 10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포함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집합이 같으면 안 되니까 12는 안 되겠고, 자, 그렇다면은 해당하는 숫자는 1, 2, 3, 4, 6 이렇게 이제 몇 개가 되겠습니까? 무려 5개나 됩니까? 자,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A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하면 10에다가 또 더하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자, A 숫자의 합은 16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배수의 집합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성질들인데, 자, 배수의 집합 고 12 약수들을 또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 약수들의 배수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12가 포함되겠다. 뭐 이런 얘기. 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차분하게 또 문제 또 잘 대처해야 되겠죠. 자, 1번 마무리합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로 하는 실수 집합. 공용으로 한 두 분집 와,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함수가 또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어떻게 되느냐? x는 공집합이 아니고 자, 실수 집합에 속하는 부분 집합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함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요. 정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나온 결과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더하기 인수분해 이렇게 좀 하란 얘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 값이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을 빼야 되는 거니까 자, 7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집합들 이렇게 막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0, 1 이렇게 막 만들어 가는 거니까 뭐 다 부분집합이 되가는 거죠.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되게 되면 나온 결과 치역들은 두 집합이 같아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함수가 같아지는 거니까 갖다 놓고 풀어가는 뭐 자연스러운 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시작합니다.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명제가 딱 주어져 있는데 부정이 참이다. 문제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부정을 해야 됩니다. 부정.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명제에 대한 부정을 또 구해내야 되는데 어떤 실수 x의 부정은 모든 실수 x가 되죠. 모든 실수 x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a제곱 x 플러스 16 자, 썼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반대가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참이 돼야 되겠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참이 돼야 되겠다. 재밌는 거군요. 자, 최고차 이제 문자가 있는 부분들이 좀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가 또 2차식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최고차가 0일 때를 또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성립하죠. 성립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답에 집어넣어야 되겠고, 자, a 값이 0이 아니었을 때는 주어진 2차식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최고차계수 양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d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b제곱, 와, 그럼 이게 4제곱이 되는 건가요? 오호, 차수가 막 커져가는데 마이너스 4ac 64a 이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자, 됐습니까? 그럼 0보다 작다. a 공통의 a 세제곱 마이너스 64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이제 a에 a-4 해주고, 자, 나온 요 식이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4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될 텐데 이건 항상 양수니까 a-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범위에서 a 값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의 범위가 나오는데, 자, 최종 답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a가 0이 되는 부분 들어가니까 포함시키니까 이런 형태로 답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아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 정수 개수군요. 자, 정수 개수다. 그렇게 되게 되면 0, 1, 2, 3 해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의 개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부등식하고 연결시켰으니까 이것도 이제 살짝 업그레이드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부정이 참이다. 부정할 때 이제 어떤 거의 부정은 모든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고, 작거나 같다에 부정해주면 자, 반대되니까 크다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2차 주어진 식이 2차 식이라는 또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0일 때 조사. 요런 거 잘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성립한다고 확인해야 되겠고, 2차 식이 됐을 때는 이제 원래는 0보다 0이 아니다 이런 건데, 뭐 주어진 식이 성립하려면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반별식 도 0보다 작다 해서 자연수는 풀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라면 여기는 또 이게 또 4차 부분이 나와서 이게 인수분해해서 이제 또 3차 풀어가야 될 때 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양이니까 부등호에 또 영향 없어서 여기 그래도 군데군데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좀 몇 군데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줘야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에서 주어진 식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식이 무슨 뜻인지를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이런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최종적인 식은 그럼 무엇이 되죠?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서 지금 빗금친 이 부분을 빼라.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 교집합 B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개념 판단이 좀 더 쉽네요. 자, 근데 이걸 혹시 연산으로 하고 싶다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뭐죠? 일단 드물어 간 법칙은 열심히 적용해야 되죠. A 여집합 됐습니까? 합 B.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해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됐습니까? 그 다음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이니까 열심히 뭐 합해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날려버리면 되니까 결국은 A 교집합 이렇게 결론 날 수 있죠. 자, 똑같은 결론 이번 연산해서 하셔도 되겠고, 자, 개념으로 하셔도 되겠고, 됐죠? 자, A 교집합 B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짝수 100이하의 짝수 50이하의 3의 배수. 짝수와 3의 배수, 2 배수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3의 배수 이렇게 교집합을 하게 되면 몇의 배수가 되죠? 최소 공배수 이제 6의 배수 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A 교집합 B로 해야 되는데 A2 B2 배수 형태를 좀 표현해서 잠시 바꿔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대표할 때 그것은 공통이니까 50 이하가 되겠고, 이 50 이하의 6의 배수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합하라 되겠으니까 6 공통에 1, 2, 3, 4 더하기를 해가면 되겠죠. 5, 6, 7, 6, 8, 48까지 나오는 거예요. 와우, 개수가 많습니다. 이걸 또 언제 다 더하기 하나요? 자, 이렇게 짝을 주면 되죠. 참, 이렇게 짝을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0에다가 그럼 남는 숫자가 있으니까 1하고 5가 남았나요? 그럼 36, 그러면 계산이 좀 잘 되는군요. 66은 36, 6, 80, 36, 18이니까 자, 216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잘 처리했군요. 됐습니까? 자,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뭐 2배수와 3의 배수 교집합 구해가는 건데, 자, 근데 맨 앞에 살짝쿵 이런 부분들 가미돼서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살짝 들어가서 조금 낯선 문제 형태를 만들려고 좀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서 그리고 뭐 배수, 집합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fx, gx, hx 주어져 있는데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열심히 이렇게 딱 표시를 샥 해서 여기 있는 결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집합으로 가야 되는데, 자, 뭐 서로 뭐 이상한 집합 이런 거는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이 집합이 이제 이쪽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합성함수를 하다 보면 이 x에서 나온 이 치역에 해당하는 것이 이 집합의 정의역을 벗어나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제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곡 알아봐야 되겠군요. 자, fx는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역은 이거 y는 이꼴 x니까 그냥 치역도 0일 되겠습니다. 조사해놨고 정의역이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역을 구하게 되게 되면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2를 집어넣으면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렇게 되겠고 됐죠? 이제 다음 hx는 정의역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치역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3 집어넣으면 27이 되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할 때 fx 치역을 다시 어딘가에 대입할 때는 이 정의역들을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안 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f, hx 이런 부분을 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맨 처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를 싹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게 되면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1에서 27이 이렇게 되는데 27을 이곳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fx의 정의역은 0과 1 사이밖에 안 되니까 이 넘어가는 27 이쪽에 있는 숫자도 이거 어떻게 대입하겠습니까? 대입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정의되지 않겠다. 되겠습니까? 아하, 맨 처음에 함수들을 열심히 치역들을 잘 조사하게 되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5번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명제 중 대우가 참인 것은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됐을 때 not q이면 not p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대우 관계라고 하는데 이 대우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진리값 즉 참거짓이 서로 어떻게 돼서 같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대우가 참이라는 것은 원래 명제도 보다 참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 일일이 이걸 또 다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1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와, 1번부터 좀 쉽지 않은 게 나왔네요. 이런 거에 대한 발음 표현. 사실 1학년 과정에서 이걸 발음 표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분모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발음풀이를 하려면 분모에 있는 이 숫자의 즉 최소공배수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을 곱하기 해야만 이게 발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xy제곱 x제곱 y 이게 사실 요거랑 이제 똑같은 발음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지 낯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항을 시키게 되면 xy 공통의 y-x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식이 써져 있는 거고 우변은 또 이항시켜서 보게 되면 y-x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써 있는 건가요? 뭐 써져 있는데 뭐 똑같은 뜻 같아 보입니까? 자, 이 부분은 뭐 전혀 같은 개념의 뜻이 아닌데 자, 이 부분을 또 그럼 더 설명드려야 되나요? 이것도 원래 바르게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y는 이꼴 x 그 다음에 축 이렇게 그려서 좌표 뭐 적당한 숫자 한번 대입 뭐 1,2 대입 이렇게 하게 되면 1,2 대입하면 이거 성립하나요? 그럼 성립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성립 안 하고 이렇게 성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만족하는 영역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 주어진 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냥 맨 처음 식에서 판단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1번 문제 설명드렸고 2번 문제 설명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이야기는 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지게 되면 A만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A가 B 속에 쏙 들어가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A가 B 같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자, 3번은 어떻게 죠? A가 B에 또 쏙 들어가게 되면 원소에게 쓰는 B가 또 많아지냐 이 같다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4번의 좌측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 있고 우변은 또 절대값 돼 있고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면 제곱을 해야 되죠. x제곱 절대값 이는 끄집어내야 되는데 xy 여기 써야 되겠습니다. y제곱 돼 있고 이쪽은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부등호가 중요한데 크다고 돼 있군요. 속으로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절대값 xy가 xy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둘 다 양수일 때는 뭐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0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xy가 0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은 양수고 좌변은 음수 이쪽은 양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립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맞는 건 5번입니다. 됐습니까? 아하하. 자,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번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결과가 0이니까 뭐 결과는 뭐 간단하게 x-y 이 부분이 0이고 x 플러스 y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고, 이걸 풀게 되게 되면요 x 0 그리고 y 0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역시 제곱 더하기 제곱도 0이 되는 방법은 x 0 그리고 y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식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식이다. 이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른 의미로 설명하려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이제 특히 이제 1번과 같은 부분들이 아마 좀 평상시에 보지 못한 좀 낯선 표현들이 좀 됐을 텐데, 사실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식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좀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슉슉 곱하기 해가지고 뭐 크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바른 의미를 좀 공부했으면 해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 됐을 때, 특히 이제 분모에 있을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기 한 이렇게 식이 만들어 놓은 것이 주어진 식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식이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 이런 것들 좀 새로운 형태, 발음 풀이법을 좀 설명드렸으니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에도 좀 잘 적용해서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해설 마칩니다. 7번 함께 합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연산을 이렇게 정의 내려줬습니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정의된 부분을 수식으로 할 수도 있고 벤 다이그램에서 개념으로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유효적절에 잘 이용해야만 보기를 잘 처리할 것 같습니다. A 합 B의 여집합이란 얘기는 이 바깥쪽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됐습니까? 쭉 무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교집합은 여기 안쪽인데 이 둘의 합집합이다. 최종 해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이제 벤 다이그램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수식은 뭐 이때 필요할 때 이곳에서 대입하면 되겠고. 자, 근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벤 다이그램으로 처리해서 개념적으로 처리해 갈 때 좀 기억해야 될 일이, 그냥 이렇게 뭐 다 해집합을 그려주면 어렵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A하고 B 관계니까 이렇게 여기는 A 할 때 한 번 들어가고 여기는 B 할 때 한 번 들어가고 여기는 둘 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여기는 두 번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최종 해집합이 자 이렇게 0번하고 두 번 들어가는 곳이 해집합이 됐으니까 아 짝수되는 곳이 최종 해집합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 이해를 해주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이건 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짝수 형태를 이용하면 좋겠다. 자, 무슨 말씀이냐? 1번과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 있으니까 수식해도 되는데,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 집합 이렇게 쑥 하면서 A 집합 한 번, 공집합은 표시할 게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최종 해집합은 0번 들어가는 바깥쪽. 그러니까 답은 여기 0번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해집합, 즉 짝수되는 곳이 해집합이 돼가는 거니까 정답 A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는 A 집합하고 전체 집합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여기는 전체 집합할 때 한 번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A 할 때 한 번, 전체 집합할 때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건 정답 A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좀 그럴싸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집합, A 여집합, A 할 때 한 번, A 여집합 할 때 한 번. 그러니까 정답은 공집합이 되겠죠. 짝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틀렸다. 이렇게 해서 3번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번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집합 바꿔놓은 이 부분은 이건 뭐 벤다이그램 그래도 어차피 똑같이 AB 그려서 색칠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거니까 뭐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벤다이그램 그리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이면 자, 집합의 수식에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AB하고 BA를 바꾼다는 것은 이 가로 안쪽에서 어차피 합집합하고 교집합 안에서 A하고 B 바꿔놔봐야 결과 똑같은 거니까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5번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5번은 좀 어떻게 보여가는 게 좋은 걸까요? 자, 연산으로 보여가는 게 더 무난하겠습니까? 연산으로 보여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벤 다이그램 그리는 것이 이제 여집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게 되면 연산으로 그냥 A 연산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 이제 그대로 보여가는 거죠. 그러면 A 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합, 그럼 여기 또 뭐가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A 여집합 연산 B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A 여집합 합
B, 그다음 이 여집합 합 이렇게 또 써야 되는 거고요. 어우 복잡합니다. A 여집합 교집합 뭐가 되죠?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바꾸시면 됩니다. 드물간 법칙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합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죠? 자,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는 바꿔놨으니까 똑같은데, 자, 여기도 또 바꿔야 됩니까? 그럼 바꿔놓게 되면 이제 B, 자, A를 A 먼저 써야 되죠? 자, 먼저 써야 되는 거니까 쓰겠습니다.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써 있고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자, 결국 이제 같아지죠? 가로가 이제 좌우로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답은 3번에서 적용됐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연산 부분들이 이게 또 5개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길어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어진 연산은 사실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 연산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산 부분 벤 다이그램에서 개념 설정하는 이 부분 보였을 때 자 최종 해집합되는 부분 보였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0번 안 들어가는 곳하고 2번 들어간 자 짝수되는 곳이 해집합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쉽지 않나.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한 풀이 보여드렸으니까 잘 기억했다가 문제 풀이할 때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풀이를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A집합, B집합에 대해서 주어진 식 2개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달라.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무슨 뜻입니까? X만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X만 있는 부분이 없다는 즉 X라는 것은 A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주어진 식은 A 차집합 B인데요. 자 이 부분하고 뭐 가로 부분에 이제 식이 이렇게 열심히 써져 있는데 이거 하고 합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가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X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개를 결합시켜서 어떤 결론을 내나요? X라는 것은 A의 이렇게 부분집합인데 A 차집합 B 부분에 있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를 구해야 되는데 B 집합이 짝수니까 A 차집합에 있는 원소는 짝수를 빼니까 1, 3,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이런 1, 3, 5를 X라는 집합은 이렇게 1, 3, 5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A의 부분집합이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 4, 6은 좀 자유가 되겠습니다. 2, 4, 6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자 됐습니까? 그럼 부분집합 개수니까 2의 세제곱해서 8개를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뭐 간단하게 해석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다음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이 부분 됐습니까? 자, 뭐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하지만 이제 처음에 학습은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자 확실하게 잘 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빨리빨리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이 있습니다. P, 범위 표시 되겠고 Q, 범위 표시하면 되겠고 R, 범위 표시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뭘 풀라는 건가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작아야 되겠다. 이런 집합이 된다 뜻이겠고 R의 여집합은 P, R의 여집합은 P에 대한 필요 조건, P보다 큰 집합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슬금슬금 내야 되는데 P하고 Q 했을 때는 요거 뭐 그대로 되는데 R하고 P 관계는 어떻게 되죠? R은 이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P하고는 교집합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R이라는 집합을 이렇게 대략 그려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포함 관계가 쭉 알려져 있도록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PQ 사이 관계가 확실하는 거니까 우리는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P 범위는 X 값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0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 범위가 숫자가 마이너스 32 뭐 이런 숫자로 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게 이제 P집합 범위가 되겠고 Q집합은 그냥 뭐 A제곱 이렇게 표시할까요? A제곱에
이쪽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쳐서 범위 슉슉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음수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에 이렇게 싹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범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28하고 마이너스 a제곱 했을 때 이쪽에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뭐 같아도 상관이 없겠군요. 자,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호호. 그러면 이제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은 28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 여집합이 이건 그냥 아래 여집합으로 가는 게 좋겠군요. 됐습니까? 자, 아래 여집합으로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날하게 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0a하고 x 마이너스 10a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냥 날로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범위 표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쭉 표시해 가지고 사이 이렇게 되는데 하하 이것도 뭐래. a 값이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10a 10a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a 10a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 안쪽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숫자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32, 20,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확실하게 음수고 이해됐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a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제 위의 형태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10a하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부등호가 양수라고 있으니까 뭐 음을 곱하게 해주면서 야, 이게 또 이 숫자가 뭐 이렇습니까? 10분의 32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a 값이 음수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10a하고 마이너스 32 이렇게 했을 때 또 역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뭐 저 같아도 되는 거죠. 같아도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값은 10분의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동시에 만족한 걸 구해야 되겠죠? 자, 이제 표시를 해볼 겁니다. a 값은 10분의 32, 10분의 32면은 3.2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처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가 28, 루트 28 이 부분인데 또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범위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 루트 28은 어떻게 되는가요? 5525 5.xx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정수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4하고 5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와우. 왼쪽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2개가 나오니까 전체 정수의 개수는 몇 개? 4개.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야, 범위에다가 숫자들을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지저분하게 나타내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P면 Q충분 조건 포함관계 나왔고요. 요것도 포함관계에서 결론을 냈는데 실제 문제 풀이는 그냥 요 포함관계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포함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자, 음수로 이제 범위 표시되어 있고 범위 표시되어 있어서 자, 음수 쪽 돼 있으니까 이쪽 안에 들어와야 돼서 부등호 범위 표시 됐습니까? 근데 a가 이게 2루트 7 뭐 이런 형태라서 이 부분도 다음에 이제 관계 아래 여집합 부분 관계를 좀 알아볼 때도 이게 또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몰라서 이제 2번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2번 나눠서 풀어야 a 값이 양수일 때 a 값이 음수일 때 됐습니까? 자, 요렇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렇게 나눠서 풀고 이런 과정들이 뭐 어려운 거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부 항목 하나를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그 부분은 좀 그냥 평범하다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꼼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좀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유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차 집합 B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집합 25개 됐고요. 다음은 요거 좀 알아봐야 되겠고 요건 13개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B 교집합 A 해야 되겠고 합집합 되겠고 B 교집합 B의 집합이다. 요건 공집합이니까 결국은 A 교집합 B가 나오는 거군요. 자, 이 부분은 공집합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벤 다이그램 형태를 좀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차집합 B를 알아봤는데 자, B 차집합에 13개의 원소가 있고 됐습니까?
차집합에 있는 요 원소의 개수 여기를 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좀 작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원소가 하나 정도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 집합이 25개인데 또 이쪽 원소를 크게 하려면 또 역시 A 합 B 원소도 크게 해야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25에서 이곳에 있는 14 이 원소를 좀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1개. 자,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면 11개까지 넣을 수 있겠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조금 알아봐야 될 정보가 있으니까 좀 봅시다. 합집합 돼 있고 돼 있다. 벤 다이그램 그렸을 때 이곳 13개 표시한 건 전혀 지장 없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요거 이제 연산을 좀 살짝 해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자, 그 다음 A 차집합 이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크게 하려면 이쪽을 이제 작게 해야 되니까 한 개 집어넣고요. 그 다음요 중요한 것은 또 이 개수를 최대한 크게 하려면 A 합 B 자체를 또 개수 자체가 애초에 많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전체 집합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5개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이제 연산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은 좀 생각해서 답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0 또는 자연수는 이미지 자연수 xy에 대해서 fx가 f1은 주어져 있는데 계산하게 주어져 있네요. 이때 0부터 쭉쭉쭉쭉 값을 구해달라. 이제 적당한 숫자들을 잘 대입을 해서 이 함수 형태의 표현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으려나요? 자,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0, y에다가 0, 동시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f 일단 x가 0이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f 다시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요건 또 f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그럼 f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지워버리게 되면 이제 fx가 남으니까 자, fx는 뭐다? fx가 아니라 f0은 얼마다? 0은 0이다. 결과 하나를 좀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벌써 그래도 하나를 구해냈군요. f2사를 해야 되는데 1이라는 정보를 아니까 이제는 또 그러면 x, y에다가 1을 집어넣는 이런 센스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f의 1 더하기 f1은 f1 무식화라고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1 이렇게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F1이 얼마로 나와 있는 거죠? F1이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F2가 되겠고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시 F1이 되는데요. 자, F1 이렇게 돼 있고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 결과는 2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나름 재밌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를 만들어야 되니까 X2, Y2를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F2 더하기 F2 처리가 되겠고는 F 또 다시 F2 되겠고 더하기 F2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결과가 2니까 이제 F4 이제 요래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F2 결과가 2니까 또 다시 F2가 되겠고 F2 그대로 써 있고 F2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 더하기 2에서 4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도 나왔고 4도 돼 있고 그럼 합치면 뭐 6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처리했는데 자, 이제 0을 구해야 될 때 00 집어넣은 요 아이디어요. 다시 한번 집어봐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를 구해가는데 이제 1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거죠. 뭐 여차 이게 좀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뭐 제곱 0, 1, 1, 0 그다음 이제 1, 1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숫자를 늘려갈 수 있는 거니까 되겠고요. 역시 이 집어넣어서 F4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F2가 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4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아이디어가 담긴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대응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경험치를 좀 쌓아야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설을 듣고 나서 이제 됐어 이러지 마시고 직접 연습장에다가 좀 연습해 가면서 경험치를 좀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어느 동아리 회원 50명의 연극, 댄스, 뮤지컬 중 관람을 희망하는 장르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회원 수가 쭉쭉쭉 희망하는
관람하고자 하는 회원수가 나와 있고요. 자, 모두 관람한 회원수는 4명이다. 자, 어느 하나라도 적어도 적었다. 그럼 이제 합집합이 50 이런 개념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군요. 자, 한 개만 관람하고자 하는 회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정보가 좀 적은 상태에서 풀 때는 이거 A라고 쓰면 안 되나요? 그냥 A로 해도 그냥 무난할 텐데 좀 잘 안 되면 이제 연극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벤 다이그램 그려서 이제 댄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뮤지컬 이렇게 좀 생각해서 집합 모양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관람하고자 하는 이 곳이 4명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부분 어떻게 풀까요? 자, 이런 것은 이제 A, B, C, 그 다음 이제 X, Y, Z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4마저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자, 전체 아까 이제 모두 어느 장르 하나를 적었다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돼야 되니까 이제 50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에서부터 잘 적으면 됩니다.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4 이 결과가 21, B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4 이 결과가 26, 그 다음엔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4 이 결과가 19, 이런 식으로 제가 넣으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왕창 더하기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되겠고,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겠고, 4, 4, 4, 10이 나오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40에다가 66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자까지 이렇게 이항시켜주면 4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6 더하기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남는 거가 됐고, 10이 되겠고, 6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게 되려면 66에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8을 빼는 건가요?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8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한 결과가 46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8이었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이제 38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한 개만 관람한 그러한 학생 수가, 회원 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38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집합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데 정보 부분이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거죠. 구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부분에 있는 요게 이제 개수들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세워가면, 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막상 이제 왕창 더하기 해서 결과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항목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약간의 좀 경험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세 집합 주어져 있을 때 좀 전체 집합, 합집합을 해야 되는 이제 공식 모형에 그대로 들어가는 패턴이 아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자,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그림에 문자를 표시해서 개수를 이제 문자처럼 표시해서 접근하려고 했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한 거니까 학습 좀 정확하게 잘 하셔서 다음에는 저 스스로 잘 풀 수 있는 능력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생과 병정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라지엠, 그때의 A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달라.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짝수공식 4번을 조사해야 되겠네요. 1-2a 0보다 작다. 됐습니까? 2a가 1보다 크니까 a값이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좀 내놓고 그 다음 식을 풀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3-4a 더하기 4-8a 분의 1. 자, 문자가 역수 형태로 좀 존재하는데 최대 최소 모양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산술기하를 좀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자,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네요. 자, 근데 여기가 또 A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개수도 있으니까 절반 형태니까 2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이 공통의 1-2를 아예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쁘게 처리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A 분의 1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더 완벽하게 보입니다. 와우, 됐죠? 자, 산술기하 범위 있었죠, 범위. 자, 그렇죠. 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 자, 이거 어떻게 하죠?
1-a가 음수인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1 빼기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를 좀 꺼내서 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배의 2a-1 됐습니까? 4배의 2a-.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문자가 드디어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부분이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됐군요. 아하, 그렇습니다. 2배의 루트 해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2하고 4분의 1 이렇게 됐고 문자는 좀 사라지는데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그래서 문제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치업이 됩니다. 오호. 자, 그럴싸합니다. 이 마이너스하고. 자, 쉽지 않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대값 이게 성립할 때는 그 뭐냐? 산술기하 표현이 성립할 때 등호는 사용된 요 녀석이 두 개의 값이 서로 어떻게 될 때다? 같을 때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2a-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준 결과는 8분의 1이 되겠고 됐습니까? 2a-1은 그럼 어떻게 되죠? 2루트 2, 2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는데 잘 처리될까요? 자, a 값은 그럼 2a 값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1 되겠고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2분의 1 먼저 쓸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이게 이제 얼마가 되죠? 8분의 루트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런 결과 나오겠습니다. 자, a 값이 문제에서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분의 1 이거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8분의 1또 고칩시다. 8분의 4 이렇게 되고 있고 8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처리가 되는데 자, 봐야 되겠습니다. 8분의는 돼 있는 거고 4 플러스 루트 2 요거는 양수니까 문제가 없고 8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보다 요게 이제 2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이 값은 좀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플러스가 이제 되는 거였겠고 이제 8m을 이제 구한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a는 8분의 4 플러스 루트 2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나요? 최대값하고 m이라고 했을 때 8m을 한 이유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 라지 m 됐고요. 8m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곱하기 해서 4 플러스 루트 2에서 좀 더 이쁘게 써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계산하게 되면 지워지니까 5 해서 계산 처리 되겠습니다. 하하. 답 나왔습니다. 자, 이게 좀 고민해야 될 요소가 이제 몇 군데로 존재합니다. 자, 맨 처음에 판별식 t에서 범위 구하는 이 부분만 좀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역수 형태라는 것을 좀 판단해서 산술기하를 떠올리는 거 조금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이제 똑같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 해도록 이제 이렇게 좀 나눠놔서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살짝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 적용했을 때 이제 음수라는 사실이 이거는 진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술기하 평균하면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놓은 이 부분 철저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의 최소값 형태가 나와서 전체 다시 최대되는 이 부분하고 연결 매치업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돼서 이제 값을 구해놨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언제 성립하느냐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이 부분에서 범위에 해당하는 걸 또 이렇게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되죠? 범위에 해당하는 걸 또 찾아서 최종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에서 좀 요소 좀 체킹한 부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잘 하리라 믿으면서 13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세의 조건 PQR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P이면 R, Q이면 납 P가 모두 참일 때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야 되겠습니다. P이면 R이다. P집합 범위를 쭉 구해야 되는데 이 범위는 마이너스 2, 3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쫙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때 R을 풀어야 되는데 R이 2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X
a를 튀어나가도 2a-1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함수 이론을 통해서 풀이를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나는 근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근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칭축이 2분의 1을 좀 감안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을 감안하게 되면 자, 만나는 근에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답 범위 형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만 되겠죠. 크다가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알집합이 더 커지는 그런 모양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함수값 했을 때 이런 값에 함수값을 집어넣게 되면 근데 2분의 1에서 떨어진 거의가 똑같으니까 알겠습니다. f-2하고 f3 결과가 다 같아지는데 자, 이제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9-3에서 6-2a 제곱 마이너스 a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1, 2에 그 다음에 2에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a 값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자, 근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모든 법 그냥 이 정도 해주면 처리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엔 Q 범위를 또 구해야 되겠죠. Q 범위는 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범위는 그냥 열심히 표시해서 x에다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이항시키면 되고 1 플러스 a에서 범위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납피라고 했나요? 납피는 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범위 표시를 뭐 하도록 하죠. 숫자가 아까 주어져 있었는데 숫자가 마이너스 2,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범위가 바뀌어서 납피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또 색칠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이너스 2, 3 여기는 이제 1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나요? 자, 됐군요. 자, 이랬을 때 이제 크다 쳐야 되는 거니까 호호 1 플러스 a하고 3하고 이런 범위가 되니까 a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됐습니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죠? 자,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두 개의 범위를 합쳐서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 2 해서 범위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저긴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입니까? 마이너스 2 범위 되어 있고 그 다음 얼마입니까? 2분의 3입니까? 알겠습니다. 2분의 3 해서 범위. 그럼 공통범위 나왔죠? 공통범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범위의 최대값, 최소값 2분의 3, 최소값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곱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3 처리해서 최종 마이너스 2분의 3을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있군요. 됐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 P면 R이다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범위 두 번째 범위에 표시해 가는 건 좀 그럭저럭 할만한데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럼 2차 함수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실전 문제에서 감각적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범위 이렇게 안쪽에 대해서 범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이때 함수값 자체가 양수가 되면 되겠다. 됐습니까?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으니까 같아도 되고 됐죠? 해서 이 범위 구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자, 이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좀 그런 까탈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정역 주어져 있고요. 공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자, 주어진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그래서 차를 또 구해달라 했는데 자, 그래프하고 정역 이런 것들이 매치업이 됩니까? fx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여기 완전 제곱식이네요. 이렇게 그렇군요.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모양이니까 알겠습니다. 대칭축이고 y절편이 1이니까 이제 공역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까지 무난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fx하고 y는 equal x의 만남으로 살펴가는 게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주어진 거랑 매치업을 잘 시켜야 되는데 y는 equal x를 쫙 이렇게 그었고 됐습니까? 대칭 쭉 있고 y절편이 1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1을 좀 쭉 그어볼까요? 자, 1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럴 땐 여기 좌표가 1이 되는데 이제부터 2차 함수를 잘 그어서 이 2차 함수하고 뭐하고 지금 직선하고 근데 이제 이 2차 함수도 k가 0보다 크니까 2차 함수 오른쪽만 그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쪽은 이렇게는 띵띵띵띵띵띵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려가는 요 2차 함수 오른쪽 부분하고 요 직선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래프가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때가 좀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 접할 때 이게 이제 범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꼭지점이니까 k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접할 때 k 값 구하면 되겠고 그거보다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가 이쪽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게 되면 좀 만나는 점이 한 점이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1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베타 알았습니다. 베타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렇게 접할 때 값만 구해서 그 값을 알파에다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뭔가 힌트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하고 y는 equal x하고 이제 교점을 구했는데 우리 접하는 거 해야 되죠. 이 항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 2k 플러스 1 x가 되겠고 k제곱 플러스 1 equal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D 들어갑니다.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1 됐습니까? 0치 는 0을 풀어야 되겠죠. 중근 접할 때니까 4k제곱이 소거되는군요. 그러면 4k 플러스 1 됐습니까? 4k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4k 마이너스 3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k값 4분의 3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 구했습니다. 4분의 3 구했고 1 구했고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차를 구해달라. 차를 구해가면 뭐 4분의 1 가볍게 끝난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어디가 중요한 요소일까요? 맨 처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완전 제곱식에 1 나온 그래서 공역에 1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정역의 k보다 큰 부분 이게 다 매치업 된다는 사실 좀 확인했고요. 자, 그런데 또 역함수하고의 만남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y는 equal x의 만남으로 처리하겠다. 일단 아이디어 좋고요. 자, 이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한 거죠. 이렇게 접할 때 좌측으로 가게 되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1 지나서 이렇게 이때 이제 근이 두 개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오른쪽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것도 또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범위에서 이 베타 값이 자동으로 1이라는 것을 구해놓은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래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자,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D제로 되는 필요한 부분만 더 연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 해석력이 좀 필요한 거니까 자, 그래프까지 또 좀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좀 잘 해주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x집합에서 x집합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좀 확인해 볼까요? 1, 2, 3, 4 1, 2, 3, 4 자, 1, 2일 때는 x제곱이니까 1은 1에 확실히 대응되고요. 2는 확실히 4에 대응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x 플러스 2에 2하고 4를 집어넣는데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이게 좀 가능한가요? 자,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3 집어넣으면은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점점 커져가니까 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3일 때 3 되게 되면 이제 좀 더 큰 숫자 집어넣으면 결과가 만약에 3 집어넣을 때 3 플러스 2a 나오고 4 집어넣을 때 4 플러스 2a 나올 때 이 숫자가 더 크지 않습니까? 큰 숫자가 커야 되겠죠? 이 작은 숫자가 작아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굳이 a 값을 구하지 않아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 대형 f 이 함수 대형을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벤 다이어그램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좋습니다. 우와, 역함수를 또 여러 번 하겠다. 합성함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함수라고요? 그럼 역함수를 또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1, 2, 3, 4. 1, 2, 3, 4. 자, 역함수 구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니까 1은 1로 가면 되겠고 2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거꾸로 가니까 2는 3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은 4로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는 또 2로 이렇게 가면 그럼 이제 역함수 다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 구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합성함수를 뭐 5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 한번 알아볼까요? 1은 뭐 알아볼 필요가 없고요. 1은 알아볼 필요 없고, F2 해주면 여기 이제 3 되는데, G3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G에 G2 이렇게 이제 2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G3을 알아보는 거, 3은 또 그러면 4가 되겠고, 그럼 3번 한번 알아볼까요? 3번에 2를 알아본다는 얘기는 G의 4를 알아보는 거니까 4는 또 2가 되는 거니까 자, 3번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3회 하게 되면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규칙이 되겠다. 됐죠? 반복된다.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5번을 하라. 5번을 하라. 그럼 뭐 2번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을 하라. 자, 3이 가서 대응되는 건 4였고 됐습니까? 그럼 4가 가서 다시 한번 더 대응되면 되나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결과는 그냥 곧바로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은 10번 하라. 3번마다 규칙이니까 그냥 한 번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 3이 가서 대응하는 건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 결과는 6이 나왔고요. A도 구했어야 됐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면 되죠. 자, 2A는 마이너스 1에서 A 값 마이너스 2분의 1.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A 값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얼마 됐습니까? 5번 한 것이 또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서 2분의 3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자, 결과 2분의 3. 결과를 이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주어진 식에서 뭐 이렇게 정이 나온 이 부분을 먼저 표시하는 그런 센스가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센스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부분 이제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숫자가 이제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이 대응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겠다. 이런 부분들 먼저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역함수는 뭐 거꾸로 해서 이제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3번마다 규칙이 된다. 이 사실을 밝혀내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 이제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복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개념적으로 많이 헷갈리지 않을 부분이니까 자, 조금만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3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와, 범위가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자, 0부터 3 사이에서 방정식 우후 합성함수도 되어 있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자, 범위를 3개의 파트로 나눠야 되겠죠. 1, 2, 자, 위에도 3까지. 자, 0부터 1에서는 어떻게 그려지죠? 자, 0일 때의 함수값을 대입해주면 3이 되겠고 1일 때의 함수값은 1이 되나요? 자, 그러면 직선 쫙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 2, 3, 1, 2, 3 됐죠. 쭉 표시해서 쫙 그렸습니다.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 나오니까 됐고 2를 대입하니까 4에다가 3 되는 거니까 모호. 그럼 그래프가 다시 3까지 올라가나요? 와, 올라가라 쭉 더 올라가겠습니다. V자 모양처럼 3 됐죠. 자, 이곳에 3 대입하니까 3 됐고 3을 대입하니까 0 되네요.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쫙 내려오는데 쫙 이렇게. 자, fx 그래프를 좀 그렸습니다. fx 그래프 그럴싸하게 잘 그렸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도 맨 처음 대입해주는 좌표가 3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자, 1, 2, 3 좌표 y좌표도 1, 2, 3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0부터 1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결과가 0부터 1을 대입하게 되면 3부터 1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3부터 1까지 가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호, 그러면 바로 여기 사이에 지금 이 그래프 모양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다음에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까지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저 가운데 부분이니까 역시 대칭 구조로 해서 슉 이렇게. 자, 이해됐습니까? 요 모양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우, 여기 좌표가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렸습니다. 다음은 1부터 2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나온 결과가 뭘까요? 1부터 2까지 대입하면 1부터 이번에는 1부터 3까지 결과가 나오죠. 그럼 1부터 3까지 결과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또 지금 그렸던 거에 대칭 구조 형태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그럼 올라갔다가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죠? 자, 2분의 3 이런 형태가 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화려합니다. 자, 그럼 2부터 3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오죠? 2부터 3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3부터 0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 결과를 대입해야 되니까 3부터 0까지 모양을 여기 사이에 그려야 되겠군요. 와, 그렇게 된다면 구간이 이번에는 두 파트로 나눠져야 되겠습니다. 두 조각에서 이제 큰 틀은 세 조각이 되겠죠. 와,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1까지 내려왔다가 1이 어디입니까?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됐습니까? 우와, 이렇게 쭉 가면서 모양 자 전체적으로 다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합성함수도 그린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것은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fx 그래프를 해서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두 그래프를 오버랩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오버랩 시켜볼까요? 3에서부터 출발해서 1대 내려오는 그래프 색깔 좀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내려오는 그래프 됐죠? 그 다음에 2일 때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 됐습니까? 3일 때 또 0까지 내려오는 그래프 되겠습니다.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보이는 1하고 여기 좌표는 2 더하기 3분의 2 처리해 주는 거니까 3분의 8 그래프하고 2개의 교점은 좀 쉽게 찾아내는데 아직도 3개의 교점을 좀 더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차차 연산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에 3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이제 6x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2분의 1에 3 쉽게 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은 어떻게 되죠? 원래 주어진 함수죠. 원래 주어진 함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8x는 이꼴 3 해주는 거니까 x 값은 8분의 3 하나가 또 더 생겼습니다. 자, 기존의 1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찾아야 될 것은 자,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 값이 2분의 1 증가할 때 y 값 3 감소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6 되겠고 2를 지나야 되니까 x 마이너스 해주면 직선의 방식 완성 됐죠. 이거 하고 1부터 2 사이의 그래프 1부터 2 사이의 함수 그래프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하고 이 교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12하고 2x 마이너스 1 8x는 이꼴 13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은 8분의 13이라는 교점을 또 하나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요 그래프. 요거는 x가 3분의 1 증가할 때 또 3까지 x 3분의 증가할 때 y 값이 3 증가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9가 되겠습니다. 와우. 그런 다음에 2를 지나야 되니까 x 마이너스 해주면 직선의 방식 됐고요. 그 다음에는 자, 원래 그래프는 마지막 함수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9x는 마이너스 18 되겠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아, 약분했어야 되는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뭐 12x는 그러면 27 이제 약분하면 되죠. 뭐 3, 4, 12, 3, 9, 27 그러면 4분의 9가 되겠습니까? 4분의 9.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큰 틀에서 이제 5개의 근을 모두 다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5개의 실근을 또 합을 구합니다. 와우, 산수 또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뭐 해야 되겠죠. 일단은 8분에 나와 있는 두 개를 합치면 8분의 16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8 있고, 4분의 9 있고, 또 1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또 약분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분의 8이 됩니까? 그러면 4분의 17에다가 3분의 8, 뭐 3을 또 1 더하기 해서 3분의 11 만들죠. 뭐 3분의 11. 자,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37이 21에 51이 되겠고, 여긴 44가 되겠습니까? 뭐 계산도 뭐 힘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12분의 95가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죠? P 더하기 Q를 하라고 했습니까? 와우, 또 더하기 해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107이 됩니까? 자, 107 있어야 됩니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큰 틀에서 이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함수식 3개가 나오게 됐으니까 3파트에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 이제 합성함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절차를 좀 잘 해야 되겠죠? 자, 0과 1 사이 부분에서 맨 처음에 집어넣게 되면 3부터 1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니까 3부터 1 가는 이 그래프 모양을 그려야 되겠고, 됐습니까? 1부터 2 사이 하게 되면 또 다시 1부터 2까지 가는 거니까 1부터 2까지 가는 그래프를 여기 사이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그려야 되겠고, 됐습니까? 2부터 3 사이 집어넣으면 3부터 0까지 결과 나오니까 3부터 0까지 가는, 즉 이 그래프 모양을 다시 그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자체를 얼마나 잘 그리냐가 이제 우선 첫 번째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래 그래프 됐고, 그럼 이제 교점들 찾아야 되니까 각각 이제 식들을 만들어서, 와우, 식들을 만들고, 이것도 가운데 만들었던 건가요? 이것도 만든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만들어서 푼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풀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래프에서 그 나는 거 해서 이제 5개의 근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그 부분들 이제 전부 여기를 다 식으로 하게 되면 매우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프를 그려놓고 필요할 때 이제 식을 만들어서 교점 찾는 방법으로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두 집합 AB 원소가 정수이고 A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5개, B집합은 X 플러스 A가 원소인데 A집합 원소에다가 A를 더하기 해서 만들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성립할 때 정수 A 값을 구해주십시오. AB 원소와 정수, 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원소의 총합은 29, 합은 50, 교집합은 10. 야, 이걸 또 뭘 해야 되죠? 자, 일단 A집합의 원소를 5개 넣어야 되니까 P, Q, R, S, T 이렇게 뭐 5개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B집합은요, P 더하기 A, Q 더하기 A, R 더하기 A, S 더하기 A, T 더하기 A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A의 원소의 합은 29다.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 더하기 T, 이 결과는 29다. 결과 나와 있고요. 합집합의 원소다. 합집합의 원소면 이것도 다시 더하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러면 2배의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 더하기 T에다가 5A가 나오겠고, 그런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 요걸 좀 빼야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3을 빼야 되겠죠. 그 결과가 5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식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이 문제에서 29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29를 해주면은 58 되겠고, 플러스 5A 되겠고, 마이너스 23 해주면 5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5A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23은 넘겨주겠고, 가면 빼기 8만 더 나오면 되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5입니까? 그래서 A는 얼마다? 3이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집합이 11, 12가 있으니까 A집합할 때 11, 12, B집합도 11, 12가 있어야 되는데 A가 3이니까 3 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 빼면은 8하고 9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 오히려 또 3 더하기 한 결과인 14, 15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A집합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자리가 하나가 비겠고, B집합도 이제 4개를 만들었는데, B집합도 이제 4개를 만들었는데, 원소 하나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원소는 뭘까요? 자, 그러면 이제 A집합의 총합이 29가 되어야 되는데, 와우,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20에 현재 40이 돼 있습니다. 와우, 40. 그러면은 40인데 29 만들면 마이너스 11이 있어야 됩니까? 됐습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무엇을 구하라네요? 무엇을 구하라 했죠? A, B 집합의 원소와 뭐 일일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A 집합은 뭐 이게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다 또 3 더하기해서 마이너스 8 쓰면 되는데 그럼 다 끝난 건가요? 그럼 A 집합, B 집합 다 됐고 그 다음엔 또 뭐겠죠? A 값 나와 있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답입니다. 우씨 이렇게 길어지는 거 되겠습니까? 하하, 재미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 문제에서 원소 5개 있다. 잘 모르니까 써놓고 B집합은 그것에 더하기 A 돼 있다니까 써놓고 A 원소의 총합했으니까 써놓고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위에 거 다 더하기 아래 거 다 되면 이제 요 PQRST는 이제 2번 나오겠고 OA가 나올 거고 이제 여기 부분 요런 건 좀 신경 써야 되죠. 교집합 부분 빼야 되는 거. 그래서 50이다. 둘을 이제 연립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A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되는 원소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 값이 3이 있으니까 3이 부족한 원소를 써서 A 집합 만들고 3을 또 이렇게 채워서 B 집합 원소 만들고 원소의 총합이 29니까 나머지 원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절차 쭉 흐름을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그럭저럭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됐을 겁니다. 자, 차분하게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AB가 실수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세히 한번 또 설명해봐라.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절대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뭐가 있겠습니까? 제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B 요 절대값 요 녀석을 우리가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요 녀석을 우리가 제곱 이 결과를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처리가 되겠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가 되겠고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다 소거가 되겠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절대값 AB 그다음 2배까지 표시해줄까요? 그러면 AB 이렇게 표시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절대값은 이 부분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여기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보여야 될 부분은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그럼 뭐냐 AB 절대값하고 AB가 서로 어떻게 될 때다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AB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B로 풀리는 거죠. 그럼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오호 자 됐습니까?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풀릴 때니까 AB가 양수 됐습니까? 자 부등식 증명 끝났고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할 조건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하하. 자 이런 부분들 절대값 부분을 해결해 갈 때에는 풀이에 힌트 되는 요소가 바로 뭐다? 제곱이다. 절대값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곱의 길이 있다.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알면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출발합니다. 병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한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지역이 서로 같다. 이때 자연수 AB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F에 1 집어넣은 거랑 G에 1 집어넣은 결과 그 다음에 F에 5 집어넣고 G에 5 집어넣은 결과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같다는 것은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따가 좀 풀이를 보여주겠지만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해보죠. 뭐 1 대입한 거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1 나온 거였고 그 다음은요 B 플러스 3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B 사라져가는 거니까 A 값이 그냥 1인데요. 호호 이렇게 쉬울 수가. 자 이제 5를 대입하면 25 플러스 10A 플러스 B가 되겠고 5를 대입하면 5B 플러스 3A가 되는데 자 A 값은 이미 1이 나온 상태거든요.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35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 1을 대입하게 되면 5B 플러스 3이 됩니까? 그러면 4B는 32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B 값은 48, 32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2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럼 이거 뭐 1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풀이를 이렇게만 하고 마치게 되게 되면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서술형인데 이거 큰일 납니다. 점수를 대폭 깎입니다. F1하고 G5가 같아지거나 F5하고 G1이 같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 조사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 그럼 이걸 이제 빠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자, F2를 구하게 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2a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자,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a 플러스 b 아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g에다가 5를 대입하면 뭐였던가요? 5b 플러스 3a 였던가요? 자, 이런 관계식. 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a 플러스 4b는 1이다 이렇게 되겠고, f에다가 5를 대입한 식이 아까 뭐였나요? 25 플러스 10a 플러스 b 이거였나요?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대입하면 b 플러스 3a였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b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여기가 25 플러스 7a 이꼴 제로 이렇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7분의 25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자연수란 조건에 좀 어긋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답이 얻어지지 않겠습니다. 자연수란 조건에 이제 뭐 모순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위쪽에서 자연수 구했던 이 부분에서 10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데, 자, 20번 자, 병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자, 어쩌면 살펴보게 되면 치역이 같다라는 이 개념,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제 대입했을 때 결과 같다 해서 풀이가 딱 나와서 딱 끝났습니다. 와우, 신나. 답 나왔어 하고 마치면 이제 감점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점수 깎인다라는 사실이죠. 서술형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해서 이쪽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답이 안 나왔으니까 쌤 답이 안 나왔는데 뭐 안 쓰면 안 돼요? 라고 하겠지만, 이제 서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확실하게 메모를 좀 하셔가지고 감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풀을 해야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병조고 20번 감점 요소가 많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얼마나 잘 피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열심히 좀 복습하셔가지고 20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병정부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0번 끝으로 병정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